국회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결의하라. 국회는 시민 참여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는 반드시 선거제도의 개혁을 결의하라. 오늘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안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오늘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국회 총선을 1년 앞둔 오늘 이제서야 선거제도 개혁안에 제대로 된 첫발을 내딛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와 그리고 약간의 기대가 공존한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이 많고 2시에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 의원으로 참석해 주신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모두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리고 사실 오늘이 법적으로 22대 총선의 제도를 결정하는 날인데 그걸 이제 못 지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전원위원회가 오늘 개최된다는 것에 좀 의미 부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는 아침 일찍 회의를 하고 또 전원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자분들에게 초당 간식거리를 배포하면서 정치개혁에 좀 많은 관심과 좋은 보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잠시 후 2시부터 열립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의 의미는 비단 20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라는 데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간 양당의 밀실담합으로 이뤄져 왔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민들 앞의 열린 토론으로 끌고 올라왔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전원위원회는 당대당의 좁은 이해관계라는 좁고 협착한 길을 뚫고 민심을 닮은 국회를 여는 정치개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원위원회에는 3가지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3가지 안 모두 크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양당 지도부 합의로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비례대표 27석, 지역구 7석의 의원 정수 축소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띄어야 할 집권 여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반정치 정서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다 못해 치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한계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비록 이번 전원위 토론 의제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당의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닌 시민의 의사를 중심에 둔 개혁이어야 합니다.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무당층 시민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마저 양당의 짬짬이 담합으로 결론 난다면 한국 정치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상의 후퇴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말입니다. 양당은 위성정당 사태 운운하기 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부터 하기 바랍니다. 셋째, 비례대표 비율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제를 설계한다면 의석 비율이 3대 1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당 또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대원칙 아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 전원의 토론을 통해 제시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타협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맞설 것입니다. 전원위원회 토론이 한국 정치의 불가역적 변화를 정초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주 의원님의 힘있는 발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정치개혁 공동행동 공동대표님 발언을 몇 분 듣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발언으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한상희 교수님입니다.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이 시대에 너무나 강고한 국민의 요구자 명령입니다. 두 거대 정당에 의한 과두지배 체제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기득권이 대표성을 잠식하고 야합이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정치 부재의 현실은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여성,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받냐는 선거제도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진정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실질적 국민 주권의 출발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는 전원위원회 심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표성과 필요성을 갖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들은 그 의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꼼꼼히 지켜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시대의 명령에 충실한 선거제도 개혁, 그것이 이 국회와 이 의원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보도자료에는 대표자 발언이 6분으로 돼 있는데 사실 발언은 4분만 하고 2분은 성명서 낭독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에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내지 선거제도의 고질이 뭐겠습니까? 사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체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중 40% 내지 50%가 이른바 그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사표로 묻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대폭 확대돼야 된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국민적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의 다양성, 소수 정치 세력들도 또는 약자 소수자들도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치의 또 고질인 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를 핵파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 조건을 갖추는 쪽으로 아마 이 국회 전원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아마 저희들은 기대했지만 역시나 이 거대 정당들이 계속 해방지를 놓고 있는 분탕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의힘당 김기현 대표 같은 사람은 아예 내놓고 해방질 치는 분탕질 치는 아마 국민적 심판 하늘의 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벼락 맞을 짓이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내놓고 파괴하는 부끄럼도 없이 아마 이 부분들은 벼락 맞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벌써 그 이 의석수를 한 30석 이상 줄여야 된다 이런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대1 정도 지역구를 한 200석 정도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한 100석 정도로 하는 2대1 정도가 수많은 학자들과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예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각 개개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독립된 국가기관이 왜 정당의 대표들 권력자들한테 목줄 매여가지고 개끌리도 끌려가서 그런 엉터리 논의를 하고 투표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답게 하라. 국회의원이 독립적 그런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헌법적 기능을 온전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마 전원위원회가 바로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과연 목줄 개목걸이 걸려가 끌려다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그리고 또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의 그런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국민들이 똑똑히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민주주의 대의를 해방질치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벼락 맞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이 여의도를 불고 있어서 아까 종이가 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피켓 중에서 지금 선거제 개혁 결의하라를 앞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늦으신 분들이 있어서 선거개혁의 결의하라. 구호는 한 분 발언 더 듣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제도 개혁연대의 김찬희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연대는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전원위원회에 3개의 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3개 안이 다 사표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한 가지 점만 지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제1안은 준연동형을 병립형으로 바꾸자는 안인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후퇴인가? 2020년 총선에서 3당, 4당, 5당이 얻은 정당 투표율이 21.9%였습니다. 하지만 의석은 4%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큰 문제인 건 다 아실 거고요. 당시 비례대표로 3당, 4당, 5당이 11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위성정당 때문이었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3, 4, 5당은 26석을 가져갔을 거고요. 지금처럼 캡이 없어졌다면 34석을 가져갔을 겁니다. 즉 20석 이상을 1당, 2당이 훔쳐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준연동형을 병립형으로 바꾸면 3당, 4당, 5당이 만약에 21.9%를 받았을 때 계산해보면 10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보다 더 큰 효과를 얻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에 결사 반대합니다. 제2안은 대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선거구는 굉장히 좋은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선거구의 가장 큰 선거구가 7석입니다. 7석의 선거구라고 하면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눈다고 해도 어떤 정당이 득표율이 10%가 넘지 않으면 한 석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대선거구지만 그 대선거구의 크기가 너무 작음으로 해서 1당, 2당이 대선거구의 253석을 다 나눠먹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 점을 의원들은 반드시 파악하고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은 준연동형을 권역별로 바꾸는 건데, 준연동형을 전국 단위로 하다가 권역별로 바꿨으면 전국 단위 봉쇄조항은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단위 준연동형을 권역별로 바꾸더라도 전국 단위 3% 봉쇄조항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안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권역 단위로 바꾸면서 전국 단위 3% 봉쇄조항은 없어져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안은 반드시 먼저 위성정당 방지 대책을 먼저 얘기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사리사욕만 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단심에도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전원위원 회의를 믿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기 전에 그 플랜카드를 한 번씩 다 뒤집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요. 네, 네. 국민과 함께하라. 국민과 함께하라가 앞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호 외치면 한번 그 삼창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선거개혁 논의 독점 말고 국민과 함께하라.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결의하라. 네, 다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대표해서 좌세준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0일입니다. 날씨도 참 좋고요. 내년 2024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늘부터 전원위원회가 논의가 되는데 오늘 비례대표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발언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살펴봤더니 6, 7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1963년과 67년 박정희 정권 시대 때 175명이 정원이던 시절에 비례대표 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당시 11대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84대 92, 이 정도의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3대 47입니다. 5대 1도 안 됩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권역별이든 아니면 전국형이든 병립형이든 아니면 연동형이든 어떻게 비례대표제의 본의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비례대표제를 헌법에 보장한 것은 비례대표를 아무렇게나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명색이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원인에 참석하시는 모든 의원들께서는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말고 국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총선에 참여해온 그 이력을 한번 살펴봤더니 내년이 꼭 10번째 선거에 참여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부터 참석하기 시작한 모든 제 또래 분들이 꼭 같을 것입니다만 10번째 선거인 내년 총선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유권자로서 한 표를 던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그런 선거제도를 꼭 반드시 모든 의원들께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공동주최이신 노동당의 나도원 공동대표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오늘 참여를 하실 수 없어서 기자회견이 단축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럼 다음 발언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주인공을 뒤로 모시기로 하고 서울녹색당의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민입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시민들의 투표 그대로 정치하자고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전원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 막 섞어놨는데 과연 시민들의 투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시민들의 투표 그대로 공정하게 정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녹색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이해득실 따져서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공정하게 투표 그대로 정치에 반영해서 정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녹색당을 비롯한 여기 있는 정당들은 더 많은 의석 갖고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정치다운 정치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투표 그대로 정치합시다. 선거제도 그냥 개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쉽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자는 거대로 반대로 하면 더 좋은 국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비 축소 싫으시죠? 시민들 닮을 수 있게 세비 축소합시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싫으시죠? 국회의원 수 늘려야 지금 국회의원들이 싫고 그게 개혁 방향입니다. 투표 그대로 반영하는 거 싫으시죠? 시민들의 투표 그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바꿔야 그게 개혁입니다. 녹색당은 이 개혁의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난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마르시고 오늘 첫 국회 등원을 전원위원회로 화려하게 데뷔하시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국회를 왔는데 이렇게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려서 또 전원회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잘 토론하는지, 비록 저는 오늘 발언을 하지 않지만 잘 듣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잘 점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첫 국회 일정으로 2시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의 결심과 유권자의 뜻과는 달리 거대 양당의 상황을 보면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4월 5일 재선거에서 참패했던 여당 당대표가 느닷없이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국회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역행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선거제 논의 전체판을 깨자는 것은 아닌지 개판스럽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3가지 안 역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밀려 이미 상당히 후퇴한 방안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 하락과 재선거 참패에 따라 의원 수 확대 반대 여론에 기댄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거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거제도와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정치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결코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은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계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눈 똑똑히 뜨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목합시다. 그리고 국민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저 국회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결국 선거제도 역시 주권자의 힘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 낭독은요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님, 젠더 정치연구소의 황현주 사무국장님 그리고 주권자 전국회의의 정회랑 대표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나눠서 읽으시니까 좀 현수막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한국 사회 무대력이 뭐 우려가 많습니다만 다들 잘 읽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쓰긴 했지만 이 기자회견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적당히 건너뛰기라든가 2배속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유를 좀 잘 주셔서 굳이 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진행 기조에 맞춰서 다소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 원칙에서 출발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3가지 안은 공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법정화 및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먼저 현재 제출된 3가지 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세계 안에 의석 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체 의석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왔고, 이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의 문제는 정당의 책임일 뿐 비례대표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정당의 공천 민주성 강화와 준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여야 의미가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다수의 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시되는 2인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는 양당 독식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뿐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 개선을 도모한다면 최소 5인 이상의 선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 전원회의에 제출된 정당 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원활한 선거를 주관해야 할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셋째,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3가지 안 가운데 2안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대 양당의 결의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역량이지 병립형으로의 퇴행이 아니다. 넷째, 비례의석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 분권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비례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에서 제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의석이 증가가 없다면 기존의 전국 봉쇄조항 3%를 훨씬 상회하는 실질 장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최악의 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성별 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결의하라. 현재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 의원이 24명이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 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 숫자는 20%가 채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존재하는 지역구 여성 추천 노력 규정과 선거 보조금으로서는 성별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 성별 균형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성찰의 자세에 있어 출발해야 할 것이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공방과 무리한 언행이 아닌 진정성 있으면서 생산성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독점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공론화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획과 실천도 주문한다. 2023년 4월 10일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네. 기자회견문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발언 내용에는 충분히 담기지 못했는데요. 국회 성별 균형 개선을 위한 부분도 반드시 전원위에서 논의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두 번만 외치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국회는 선거개혁 논의 독점 말고 국민과 함께하라.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